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의 실험이 올해 추진됩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어진 지 67년째인 동국대학교 중강당이 남산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명칭입니다. 예경의 대상인 사리를 모아 전시하는 국내 유일한 사리박물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의 원력을 모았던 상월결사가 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눈에 띄게 증가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며 전법 포교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상월결사 이사장 호선 스님을 초대해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정책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가 올해 모의 실험을 거쳐 입불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원형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이 올해 큰 진전을 보일 전망입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오는 8월까지 입불 관련 모의 실험을 하고 10월쯤 심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1월부터 8월까지 구조물 제작하면서 모의 실험을 통해서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그대로 이제 심의를 통해서 10월 달에 아마 올리는 심의를 하고 올해 안에는 뭔가 거시적인 것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입니다. 근데 열암국 마애불은 지난 2007년 발견된 통일 신라시대 불상으로 16세기 무렵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애불의 코와 지면과의 차이가 불과 5cm에 불과해 5cm의 기적이라 불립니다. 이 마애불을 다시 세우는 일은 불교 중흥의 서원과 함께 조계종 핵심 종책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조성된 당시처럼 일으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훼손과 변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존 후 아래에서 참배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좀 우려가 되고 네.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네. 이게 유일무이하게 이제 입불들은 많거든. 입불은 많죠. 예. 국가유산청은 우선 올 상반기 중에 열암국 마애불과 규격과 중량이 비슷한 돌을 찾아 같은 환경에서 다시 세우는 모의 실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후 입불이냐 보존이냐 여부가 정해지면 기술적, 법적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집니다. 원형을 가진 모습이 가장 온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제 국가유산청에서 본인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갖고 저희가 좀 최고의 안전을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경주 열암국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이 올해는 보존과 입불 가운데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2027년 예정된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지원에 나선 걸 두고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종교편향 특위는 그제 조계종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지원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지자체의 천주교 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문체부는 대회 준비 예산으로 7억 원을 책정했고 서울시는 천주교 신자시 의원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수원시 등 6개 시군과 함께 세계 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꾸렸고 용인시는 교황의 방문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충청권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유럽 출장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재방문을 바티칸에 요청했고 당진시는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67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중강당이 남산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어제 본관 3층 남산홀 앞에서 남산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산이라는 이 큰 글씨를 남산홀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종교개학에서 글씨를 지금 쓰고 계시는데 판각이 아직 덜 돼서 물로서 할 때 여러분 땡겨주시고 박수로 함께 남산홀은 지난해 진행된 본관 3층 중강당 명칭 공모에서 1등으로 당선된 명칭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서울지회가 올해 설립 60주년을 맞는 아동복지시설 선덕원을 찾아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서울지회장 정관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선덕원을 방문해 박소희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선덕원의 초등학생들을 진관사로 초청했습니다. 회장 정관 스님을 필두로 해서 이 주변에 사회적으로 스님들이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다가 스님들께서 이 소림사 바로 뒤편에 선덕원이라는 그 보육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이라 하면 정서적인 것 그리고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이에 선덕원 아이들은 SNS 등을 통해서 본 진관사에 놀러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행의 결과로 나오는 유골인 사리는 예경의 대상인데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구슬 모양부터 머리카락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 사리를 만나볼 수 있는 사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최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문학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서광사에는 자그마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한 공덕의 결과물인 사리를 전시하는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2002년에 문을 연 이 박물관은 누구나 쉽게 사리를 보고 접하며 자연스럽게 불심이 우러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입소문을 타고 주변 이웃은 물론 전국의 불자들까지 찾는 곳이 됐습니다. 원룸 하나 크기 정도 되는 이 박물관에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국내외 고승의 사리 수천여 점이 모여 있습니다. 사리들은 서광사 내부에 탑을 세울 당시 주지인 지원 스님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인연이 닿은 미얀마로 직접 건너가 들여온 성물입니다. 전시된 사리들은 좁쌀부터 콩알 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 색깔도 다채롭습니다. 게다가 박물관 한켠에서는 약 1cm 정도 되는 부처님 머리카락 사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리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남기신 유물로서의 인식이 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인도 땅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때의 풍습이 뭔가 그분의 분의 증표를 만났다 하는 증표를 얻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떼어서 주던가 손발톱을 잘라서 주던가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과거에 미얀마에서 만나볼 수 있던 사리들은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보존돼 지금은 많은 불자들로부터 예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아들이란 뜻, 자식이란 뜻인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어떤 수행을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나 그런 것을 조금 더 교훈 삼아 나의 그런 신심을 높이고 또 수행에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로서 좀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이렇게 사리는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깨달음의 결정체로서 사리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가까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사리박물관은 불자를 넘어 일반인의 호기심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광사 사리박물관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지장기도 도량 철원 심원사는 그제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10kg들이 쌀 2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주지 청현스님과 부주지 지현스님, 자비화 신도회장 등은 이현종 철원군수에게 자비의 쌀을 전하고 풍요로운 설명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전문 강원인 공주 동학사가 승가대학 2명과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2명, 연구과정 3명의 비구니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동학사는 그제 대웅전에서 제62회 승가대학과 제14회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연구과정 제3회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아소당 경봉 대강백 스님을 모시고 비구니 최초 강원을 개헌한 후 59년의 동학사 역사에 기록될 만한 뜻깊은 날입니다. 동학사 승가대학은 1955년 아소 경봉 스님을 강주로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졸업생 1,198명을 배출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학 스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법회로 전환하면서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해 생활법문과 신행상담, 경전 강의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콘텐츠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한다면 이 유튜브가 우리 신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법문 듣는 그런 불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매일 기도, 독송하는 그런 불자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저절로 정토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학 스님은 또 영어 채널인 K-붓다빌리지를 운영하며 AI를 활용한 명상 음악과 영어 법문 컨텐츠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정으로 국민들은 큰 혼란과 충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주는 큰 스님의 경책과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자승 큰 스님이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이 유훈을 받들어 활발한 전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호산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B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BBS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가 BBS 방송을 통해서 많이 중흥되고 방송 포교가 많이 되기를 늘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늘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맡고 계신 소임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맡고 있는 모든 소임들이 다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 중에 가장 또 상월결사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예. 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입적하신 자승 스님의 유훈이자 또 전법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뭐 전법은 뭐 부처님 당시나 네. 또 지금 우리 이 종단이 해야 될 그런 일이지만은 특히 이제 입적하신 자승 대종사께서는 마지막 그 뭐 유흥과 같은 그런 네네. 또 당부의 말씀이었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학생 전법, 청소년, 청년 전법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이 시대에 가장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그 2019년이었죠. 11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모시고 추운 겨울 동안 그 90일 내내 천막결사 용맹정진을 하셨죠. 당시에 이제 지객 소임을 맡으셨었는데 스님께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이제 출간 지가 40년 될 때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40년 한 어떤 이 출가의 생활, 이 성례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뭐 여러 가지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에 이 극한 수행을 통해서 많은 전환점이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한테는 뭐 상월결사는 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례에서의 천막 결사, 그야말로 이제 한겨울 용맹 정진으로 많은 불자들이 존경심도 보냈고, 또 한편으로는 스님들 건강을 또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냈었는데, 직접 이 정진을 이제 뒷받침하셨던 분으로서 당시를 좀 회고해 보신다면 어땠습니까? 어쨌든 일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보통 인연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런 마음을 낸 아홉 스님이 그 90일 동안 생활하는 그 과정은 네. 지금 다시 하락하면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아마 정말 죽을 각오로 들어갔던 것 같고, 죽을 각오로 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님들이 또 무난히 해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이렇게 혹사하시면서까지 자승스님께서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스님? 아직까지도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상월결사의 모든 어떤 당신의 행보가 마지막 당신의 모든 일생의 엑기스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붓고 가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해양 때 그 대본 없이 당신이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시대는 물론 이제 깨달은 위대한 서성도 필요하지만은 보살,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원력보살이 더 필요하다는 강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법과 포교에 우리가 모든 어떤 에너지를 좀 쏟아하는 그런 독려를 하셨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의 그 전법 선언을 전법 하셨죠. 선언이 당신의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원력이기도 했고, 그것이 바람이기도 했고, 우리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월결사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로의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승스님께서 남기신 어떤 유지, 그 원력이 계속해서 잘 계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스님? 우리 자성대종사의 어떤 전법 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어서 좀 개성을 할까에 대한 그런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작년에 대학 동아리, 동국대학까지 단과대학까지 126개의 동아리를 창단을 했습니다. 동아리 전체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동아리들을 얼마나 이제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독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챙기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전국에 있는 그 동아리들하고 정보 교환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올해 일인데, 그래서 상월교사는 이제 올해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영캠프를 하는 계획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전반기는 이제 찾아가는 문화법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가서 법문하고 법회를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불자들이나 비불자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통해서 공연 문화를 좀 법회와 그 상월교사의 정신을 공연을 통해서 사부대중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투르가 있는 공연, 서투르가 있는 음악회. 이제 음악회는 좀 뮤지컬보다는 조금 비용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올해는 상월결사의 이제 전반기 계획은 문화법회를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그 상월결사를 그 정신을 알리는 그런 해로 하자 해서 며칠 전에 이사회에서 그 예산 통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봉선사주지 호산스님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 시작 전 서두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이제 비상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또
또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비롯된 근본 원인은 스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많이 좀 객해 있다. 이럴 때 한 번씩이라도 1년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라도 사찰을 찬다든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잠깐 5분, 10분 자기의 어떤 내면을 좀 바라보고 비울 수 있는 멈춤이 있다면은 그 조금 거기서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잘못된 사람은 물론 벌도 받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걸 만들어나가는 방법도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풀어나가는 방법도 완전히 끝을 낸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쨌든 한 분 한 분들이 다 너무들 특히 이제 국민들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죠. 빨리 이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영원한 안전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높이 계시는 분들이 요즘 시대는 뭐 옛날 같이 무력으로 하고 뭘 하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자꾸 동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실천해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모양과 색깔일 뿐이지 진정한 절에를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상월결사 이사장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아시나요? 긍정적으로 기대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얻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계종 핵심 불사인 열왕궁 마애불 세우기가 올해 판가름 납니다. 모의 실험을 통해서 보존할지 세울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종도를 넘어 불자, 시민들이 잘 될 것으로 바라는 만큼 깊은 성과로 매듭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세우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멀쩡했다면 명물이 됐을까요? 1월 18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